이 상은 이제 참상관 사유상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어깨가 굉장히 넓고요. 크기도 약간 더 큽니다. 이 83호가. 1월식 사유상이 상체나 보관에 상당히 다양한 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참상관 사유상은 일체의 선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어깨에 딱 벌어진 넓이, 그다음에 팔의 은은한 그 근육의 곡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약간 보이게 해서 이런 살집, 볼륨감, 양감을 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조형성을 가진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은 이제 그 단순히 이런 양감을 가지는 작품으로 바뀌었다만이 아니라 1월식 반가사유상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점을 이 사유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다른 작품 하나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 교토의 코류지 광룡사라고 하는 곳에 봉안되어 있는 목주 방가사유상입니다. 또 과거에는 한때 이게 진짜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냐 아니면은 일본에서 만든 것이냐 이런 것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에 나온 그 유스의 도록에도 여기에 보면 캡션에 보면 삼국시대라고 해서 일본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상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체의 평면을 보시면 일본에 있는 상은 옆으로 긴 평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런데 983호는 옆으로 긴 평면이 아니라 위아래로 긴 평면이고요. 거기다가 이 옷자락을 말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쭉 내려와 있어야 안정적인 사각형이 될 텐데 옷자락을 막 말아 넣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이 이렇게 위아래로 긴 형태에다가 아예 한쪽을 줄여서 역삼각형이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역삼각형 형태의 받침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죠. 이런 표현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뭔가 좀 너무 불안정하다 이렇게 그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볼 때도 코류지 상은 그 닭싸움할 때처럼 발을 바짝 당겼습니다. 안정적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83호 같은 경우는 무릎 위에 살짝 걸치고 있어요. 여기다가 앉는 자세도 코류지상은 90% 거의 그냥 의자에 푹 앉아 있는데 83호상은 보시면 약간 걸쳐 비스듬하게 걸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각도가 둔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경사가 여기는 수평에 가까운 데 비해서 여기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릎 바로 위에 살짝 걸치고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발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반가좌가 풀어질 것 같은 그런 좀 불안정한 자세라는 거죠.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뭔가 진득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뭐 자제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카나 아니면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하러 갔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TV 소리 나면 금방 와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고 먹는 거 냄새 나면 뭐 먹고 있어 그러고 막 들썩들썩하면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지 막 금방 다리 풀고 막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이게 이거 사유하는 거 맞는 거야? 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불안정한 구도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자세가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분명히 불안정한 구도인데 왜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일로 쓰러지려고 하는 힘을 이 무릎이 굉장히 실제 가보시면 이 사진은 별로 그렇게 안 나왔는데 가보시면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쫙 솟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 정강이뼈가 직선인데 여기서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위로 솟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힘하고 이 무릎이 올라가려는 힘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정감은 안정감인데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줄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놔도 가만히 있겠지만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겨도 줄은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그냥 바닥에 내려놨을 때 가만히 있는 거하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는데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긴장감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긴장감, 뭔가 옆으로 쓰러질 것 같다가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아래 위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묘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이 조각가는 78호나 코류지상에서 보이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딱 앉아서 사유를 음미하는 자세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자, 보십시오. 같은 미소지만 이 미소는 내가 이렇게 사유를 하고 있어. 난 취미가 독서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 얼굴을 보면 사유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유 자체에 빠지면 안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반가사유상이 사유하고 있는 반가사유상을 만들었다면,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83호 반가사유상을 만든 조각가는 이런 자세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에 유학하고 오신 그 동료 연구자분 중에 한 분이 중국의 불상 중에서, 보살은 아니고 불상인데요, 불상이 반가자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모습을 파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파좌, 앉아 있다가 자세를 푼다는 겁니다. 자, 왜 풀었느냐? 사유를 하다가 이제 그 사유를 참선을 끝내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그게 이제 파좌, 자세를 푸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푼다는 게 뭐냐면, 뭔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사유를 마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게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찰나의 순간으로 인해서 보살이었다가 부처가 되는 거죠. 지금 보살반 부처반, 바로 그 딱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을 이 83호 반결사유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양 조각으로 비교하자면, 서양 조각에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죠. 다비드가 왜 훌륭하고 위대한 조각이라고 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아마 이 다비드가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켈란젤로 이전에도 이 다윗을 표현한 조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묘사했던 작품들 대부분은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내리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목을 탁 들고 승리의 환호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좀 극적인 이런 부분으로 다윗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다윗은 그런 다윗에 비하면 전혀 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세는 거의 목욕탕 가는 자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비누고 왼손에 들고 있는 떼수건이나 목욕 타월 들고 목욕탕 거울 앞에서 자기 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움을 앞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맥빠진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윗이 최고의 조각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기존의 다윗의 조각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서 돌팔매질로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서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사실상 다윗과 골리앗의 설화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그 교훈, 그게 뭐냐면 바로 100%의 믿음입니다. 사실 다윗이 성경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거죠. 자기가 질 거라든가 뭔가 잘못될 거라고 하는 건 전혀 단 1도 의심이 없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다윗의 다른 점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100% 자신의 승리를 믿고 나아갔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설화가 가지고 있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이죠. 사실은 위험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표현할 때 다윗의 극적인 자세를 표현하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맥 빠진 자세로 다윗을 표현한다는 것은 역설적이죠.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설을 통해서 가장 그 널리 알려진 이런 걸작 조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도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반가사유상에 뭔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일어날 것처럼 만들었다는 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렇지, 사유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답을 찾은 분이고 저렇게 답을 찾아서 어떤 그 기쁨의 미소를 지었던 분이겠지라고 하는 그 사유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그토록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왜 그 압구정동에 가면 그 성형하는 병원에 보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유의 비포 장면입니다. 비포 사유 깨달음 전 요거는 깨달은 순간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깨달음을 음미하는 단계. 요거는 일본의 그 출구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유상인데요. 한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국보 78호 상하고 요 출구지상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의 이런 요 모습을 통해서 같은 반가사유상이지만 조각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그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이번에 그 사유의 방에 가서 한번 두 반가사용을 비교해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은 걸작이라는 건 늘 다양한 해석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그 또 좋은 해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